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FA-50은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우리 카이가 협력해서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록히드 마틴에게도 FA-50에 대한 일부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FA-50의 레이더나 무장을 장착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도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가오리 X2의 개발 예산이 삭감되었죠. 결론은 가오리 X2도 아직 본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개발이고, 그리고 연구개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고 제가 누차 경고했지 않습니까? 이미 그리고 저는 북한의 GPS 교란 장치를 파괴하는 데 필요한 소형 RF 수신기에 대한 예산도 삭감되었으며 NIG에서 개발하고 있는 FA-50용 레이더 개발 예산도 삭감되었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 문제는 이 세 가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무기 개발에 대한 연구 개발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또 엉뚱하게 쓸데없는 곳에 연구 개발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쓸데없이 개발 예산이 사용되는 게 바로 대통령의 지시로 개발된 무인기입니다. 이 무인기들은 아주 급하게 1년 만에 개발되어서 배치되었고, 그래서 성능적으로도 너무 문제가 많다고 제가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엔진은 RC 모형용 엔진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고, 탐색 장비도 소니의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는 등 성능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기체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능적으로 문제가 많은 기체를 개발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무인기들이 불과 1년 만에 개발되어서 심지어 생산까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이 급하게 개발해서 배치하다 보니 엉뚱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요. 사진을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표시한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이 작년에는 없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퍼레이드에서도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이 추가되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별도로 노란색으로 칠해서 퍼레이드에 내보냈는데요. 그럼 뭐가 추가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항제밍 기능이 있는 항법장치와 통신장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결론은 이 기체는 만들어지고 배치되자마자 개량 작업에 들어갔고, 그래서 기존에는 없는 항제밍 통신장치를 추가한 겁니다. 그럼 기존에는 뭐가 달려 있었을까요? 일반 무인기용 상용 통신장비가 달려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아직도 저렴한 민수용 무인기를 그대로 사용하자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얼마나 여러 번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럼 북한에게 너무 쉽게 재밍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심지어는 소형 자폭형 무인기에도 다 항제밍 능력이 있는 통신장비와 항법장치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기는 급하게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개발해서 배치까지 하는 통에 소형 자폭형 무인기에도 있는 항제밍 장치가 달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배치되자마자 다시 개조 개발에 들어갔고, 지금은 항제밍 장치를 추가했다고 자랑하듯 표시를 해서 퍼레이드에서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게 자랑할 일인가요? 결론은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개발해서 배치까지 했다가 바로 개량을 하느라고 개발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 겁니다. 처음부터 급하게 개발할 게 아니라 최소한의 항제밍 장치를 달았더라면 배치하자마자 다시 항제밍 장치를 달기 위한 개량 사업을 할 필요가 없었고, 그럼 예산도 이중으로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게 과연 자랑할 일인지 의문이고요. 어디서는 우리나라의 전략자산의 일부로 사용될 전략무인기의 예산도 삭감하면서 어디에서는 엉뚱한데 돈을 이중으로 쓰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우리가 폴란드로부터 도입한다는 무인기도 비슷한 개량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폴란드 무인기를 제가 항상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쓰레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인기에 항제밍 장치를 탑재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것도 안 된 무인기는 절대로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재밍에 너무 쉽게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의 지시 사항을 따른다는 이유로 그런 말도 안 되는 무기를 개발해서 배치하고, 그걸 바로 배치하자마자 다시 돈을 들여서 개량하는 모습을 보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럼 다시 FA-50으로 돌아와서 정확히 우리가 FA-50을 개량하는데 미국 정부의 허가가 어디까지 필요할까요? 우리가 FA-50을 개량하는데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FA-50에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에게 일부 지분이 있고, 그리고 록히드 마틴이 FA-50 개발에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FA-50을 개량하려면 당연히 FA-50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록히드 마틴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당연히 FA-50을 같이 개발한 록히드 마틴과 함께 개량을 해야 할 뿐입니다. 당장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FA-50의 무장통합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조건 옳은 건 아니고요. 저도 100%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이야기한 게 잘못되었다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공대공 무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바로 사이드와인더 X와 암남 통합 말이죠. 그리고 그 전에 FA50에 대한 제이담의 통합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FA50은 하드웨어는 전부 카이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 개조 개량은 우리 카이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담당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소프트웨어의 100%를 록히드 마틴이 담당을 하고 FA50의 소프트웨어를 손대려면 전부 록히드 마틴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주요 핵심 부분은 분명 록히드 마틴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FA50에 통합된 각종 무장들을 FA50에 통합하는 것도 전부 록히드 마틴이 관여했고 유일하게 록히드 마틴이 관여하지 않은 무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KGB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제이담입니다. 물론 당연히 FA50의 임무 컴퓨터에 통합을 하지 않은 KGB는 굳이 미국 록히드 마틴의 허락이 필요 없고요. 그나마 제이담이 우리 FA50의 무장 중에서 미국 록히드 마틴의 관여 없이 우리가 유일하게 통합한 무장입니다. 그래서 제이담을 임무 컴퓨터에 연결하고 통합하는 작업은 전부 우리 카이가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이담은 상대적으로 전투기 무장 통합 중에서는 가장 간단한 통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통합은 우리 군이 구매한 미국산 전투기의 일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의 임무 컴퓨터의 소스 코드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드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아주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도입한 미국산 전투기인 F-16과 F-15의 프로그램 코드 일부를 우리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F-16이나 F-15에 대한 프로그램 코드 일부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전투기들에 대한 무장 통합도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공짜는 아니고요. 당연히 미국 회사에 돈을 내고 그 권한과 프로그램 코드를 사온 것입니다. 당장 최근에 우리가 보유한 KF-16은 기존 기체를 개량해서 KF-16U로 개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도 변경이 되었고 그래서 당연하지만 우리나라는 개량된 KF-16에 대한 소스 코드도 미국으로부터 다시 구매했습니다. 그 비용만 해도 전부 합치면 수천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요. 원래 기존 임무 컴퓨터에 들어가는 소스 코드보다 이번에는 비용 때문에 우리가 구매한 소스 코드의 양이 더 적어서 기존보다 KF-16U에 대한 개량 능력이 더 떨어지게 되어서 저는 과거에 이 점을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FA50에 장착된 무장 중에서 제이담만 유일하게 우리가 직접 무장 통합한 무장이고 나머지는 전부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임무 컴퓨터에 무장 통합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우리가 폴란드를 위해서 FA50에 장착하게 되는 무장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FA50에 통합이 될까요? 아마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은 화가 많이 나실 겁니다. 우선 공대공 무장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에 그 무장을 통합해야 하고 그리고 그 무장에 적합한 파일런, 그러니까 무장 장착대를 기체에 통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미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사이드와인더 X를 우리 FA50에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RTX로부터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를 받아서 FA50에 장착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사이드와인더 X를 생산하는 RTX로부터도 사이드와인더 X용 무장 장착대를 받아서 FA50에 달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드웨어적 결합이 끝난 기체를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임무 컴퓨터에 사이드와인더 X를 통합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사이드와인더 X를 통합하기 위해서 미국의 록히드 마틴은 우리 카이에게 2대의 시제기를 제작해서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제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못해도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미국에 보낸 기체를 가지고 미국 록히드 마틴이 통합 작업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미국에서 실무장 발사 테스트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면 사이드와인더 X의 통합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사이드와인더 X의 통합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나중에 폴란드가 암남을 통합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정말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이드와인더 X를 통합하면서 암남 통합을 위해서 우리 카이가 해야 하는 일은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이드와인더 X와 암남이 사용하는 무장 파일론은 같은 종류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암남을 통합하기 위한 별도의 파일론 장착 작업도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 카이가 할 일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미 레이더도 RTX가 개발한 팬텀 스트라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우리 국내 업체가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폴란드는 FA50을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의 미사일 생산업체와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협력해서 암남의 통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미국에서 발사 시험도 이루어지게 되고
다시 폴란드로 보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화가 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게 어쩔 수 없는 FA50의 한계이고 어쩔 수 없는 FA50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FA50의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FA50용 국산 임무 컴퓨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적용된다고 해도 여전히 FA50에 대한 일부 지분이 미국의 록히드 마틴에게 있기 때문에 국산 임무 컴퓨터도 완전하게 우리 카이 마음대로는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일부 소스코드에 대한 권한은 록히드 마틴에게 있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FA50에 손을 대려면 록히드 마틴의 허락이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FA50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록히드 마틴에 대한 종속은 영원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임무 컴퓨터를 어떻게 마음대로 프로그램할 권리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임무 컴퓨터의 프로그램은 한 종류가 아니고 일부에 대한 권한은 우리에게도 있지만 말 그대로 일부에 대한 권한일 뿐이고 전체적인 권한은 미국의 록히드 마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FA50용 A사 레이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FA50용 A사 레이더는 우리 한화와 LIG가 개발 중이지만 결론은 지금 우리가 수출하기로 한 FA50 중에서 A사 레이더를 장착하기로 결정한 폴란드와 말레이시아는 전부 미국 RTX의 팬텀 스트라이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이 팬텀 스트라이크를 선택한 이유는 역시 미국산 무장의 통합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에서 미국산 레이더를 선택하고도 암남 통합이 안 되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 FA50을 수입하는 나라들이 미국산 레이더를 선택하는 건 그럼에도 역시 미국산 무장의 장착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당장 FA50에 장착이 가능한 국산 무장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우리의 국산 레이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FA50 수출국에게도 선택되려면 당장 레이더의 성능도 미국의 팬텀 스트라이크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나마 FA50 수출국들에게 선택될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문제에 예민했었고 그래서 과거의 LIG의 레이더가 미국의 팬텀 스트라이크에 비해서 전력 증폭 소자의 숫자가 적다는 점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금은 어차피 기체의 크기가 작은 FA50에서는 우리의 LIG의 레이더도 그리고 미국의 팬텀 스트라이크도 모든 출력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성능적으로는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어제 미국의 팬텀 스트라이크를 개발한 RTX에서 팬텀 스트라이크를 홍보하기 위한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말미에 팬텀 스트라이크의 종류를 공개했는데요. 결론은 팬텀 스트라이크는 900 시리즈와 600 시리즈 두 가지가 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900이라는 숫자와 600이라는 숫자입니다. 만일 이 숫자가 우리의 LIG의 FA50용 레이더인 ESR500처럼 전력 증폭 소자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결론은 팬텀 스트라이크의 레이더 소자 숫자는 900개와 600개라는 뜻인데요. 문제는 팬텀 스트라이크는 기존부터 두 가지가 개발되고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작은 건 무인기용이고 큰 건 유인기용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 시리즈는 무인기용이라는 뜻인데 그럼 유인전투기용은 레이더 소자가 900개라는 뜻입니다. 물론 제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전력 증폭 소자가 많다고 해도 어차피 FA50에서는 그 소자의 최대 출력을 사용할 수 없고 그렇기에 소자 숫자가 조금 많은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만일 정말 팬텀 스트라이크 전투기용 모델이 전력 증폭 소자가 900개라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레이더 소자 숫자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나면 아무리 전투기의 한 개로 최대 출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해도 성능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디지털 카메라의 화소 숫자가 더 많으면 선명한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최대 출력을 낼 수 없다고 해도 이 정도로 소자 숫자가 차이가 나면 미국의 팬텀 스트라이크와 LIG의 ESR500은 해상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능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 저는 미국의 팬텀 스트라이크가 무인기용은 전력 증폭 소자의 숫자가 400개, 그리고 전투기용은 600개 내지는 700개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RTX가 공개한 영상에 나온 전투기용 레이더 900 시리즈라는 말이 소자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우리 LIG의 ESR500과 미국의 팬텀 스트라이크는 확연히 구분될 정도로 성능 차이가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요. 어떻게 RTX는 이런 걸 개발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냉각 효율이 순행식에 비해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공냉식 레이더에 순행식보다 더 면적 대비 많은 레이더 소자를 탑재하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니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 미국산 무장을 장착할 수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레이더의 성능까지도 이리 차이가 나면 누가 우리의 국산 레이더를 선택하겠습니까? 저라도 안 합니다. 심지어는 이 정도 차이면 우리 한국 공군의 FA-50에도 팬텀 스트라이크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공랭식 레이더의 레이더 소자를 이리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야기만 하게 되는데요. 이걸 말하는 저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개발해서 배치한 지 1년도 안 된 무인기를 다시 개조 개량하느라고 이중으로 돈을 쓰고 있는 우리 정부와 그리고 영원히 미국 로키드 마틴의 종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FA-50. 둘 다 우리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